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과 함께하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한 투자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의 설명과 함께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첫 번째 순서로는 시장 전반의 흐름을 짚어보고 오후장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하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유태우 PB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양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기세가 좋다라는 건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돌아보기 전에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한번 쓱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에게 보낸 서한이 곧 거래라고 언급하면서 유럽의 경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산업과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강보합에서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주요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EU와 멕시코가 일단 보복보다는 협상의 무게감을 두면서 안도감을 형성해 주었고요. 네.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 심리도 커졌다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두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2차 제재까지 가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다만 50일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했고 협상할 시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WTI 유가는 이날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제 금 가격도 0.13%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일본 JGB 장기 금리의 급등 네.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 국장 흐름 어떤지 지금 시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아까 상승 전환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현재 0.2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상승 중입니다. 여기 밑에 투자자들의 그래프를 확인하시면은 10시 40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조금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48분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샀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10시 40분 외국인이 샀다. 예, 맞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갑자기 무슨 일은 저도 준비하느라 잘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좀 많이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6,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했다기보다는 직접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줬다고 네.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 시장을 이끄는 종목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일단 거래대금 순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잠깐 제 화면 공유해드리자면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래대금 1등으로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체코 원전 계약이 6월에 체결되면서 KB에서 리포트를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를 금년 안에 나올 것이다, 체결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자동차 보안 관련 업체입니다. 오, 저 왜 이렇게 많이 떠요? 자동차 보안 관련 업체고 이게 크립트라는 이름이 크립토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보통 크립토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암호화폐는 크립토 커런시고 이 회사는 아우토 크립트지 않습니까? 네. 아우토가 바로 오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네, 아우토가 아우토. 예. 네. 그래서 아우토 크립트 하면 자동차 보안 업체라는 점, 암호화폐와는 딱히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풍산은 이번에 투경이 해지되면서 네.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D&D 파마텍도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테마별로 확인을 하자면 제가 이런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보시면 방산 쪽 오늘 시세 괜찮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조선 그리고 저게 원자력까지 원래 주도주였던 조방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테마별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장이 엄청나게 좋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나와 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사실 좀 소수의 종목에 수급이 몰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잘 가니까 우리 지수가 3,200포인트를 또 훌쩍 넘기 시작했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 맞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 어떤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상승 하락해서 그러니까 하락 상승하는 종목들을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또 어떤가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뭐 우리 기술 투자 여태까지 잘 오르다가 오늘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네. 딱히 그 주도주, 그러니까 조방원과 화장품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까지 그 주도주 빼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좀 될 수 있는 형국도 있네요. 왜냐하면 예, 주도주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됐을 텐데 예. 오늘도 아까 10시 48분을 전후로 지수가 양전하면서 역시 끌어올렸던 건 주도주다. 맞습니다. 약간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주도주가 사실 많이 오른 상태여서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좀 볼까요? 네, 아시아 증시도 제가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자로 말씀드리면은 일본과 중국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중국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된 무역 불확실성과 그리고 참의원 선거 불확실성이 같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약보합 상태를 보였던 것 같고요. 중국은 수출 지표가 호전되었습니다. 수출 지표가 호전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면 네. 니케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상해 종합도 조금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와 같이 그냥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불확실성이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 주간이고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도 미국의 흐름을 따라서 관망세를 보이고 네. 있다고 해석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유태우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과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후장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화면을 또 준비해 왔는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아우토크립트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안 업체이고요.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부터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국방부 장관 후보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세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네이버 CEO 출신으로 K뷰티의 어떤 창업 지원 체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장관 후보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많이 펴기도 했고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이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정책을 실행할 예정인지가 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펙 월간 보고서 발간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 에너지 청과는 다르게 오펙에서는 원유 수요를 계속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오펙은 또 수요가 받쳐줘서 유가 하락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우디는 중국 수요에 힘입어서 8월 판매가를 올리겠다고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양 측의 논리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유 가격의 행방은 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파생되는 또 우리나라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원유 가격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유 관련된 업체들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정유 관련돼서 네.
S오일은 소폭 하락 중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주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나왔을 때 네.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포인트가 그렇다면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후장이야말로 바로 다음 날에 시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오늘 밤에 미국 6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외친 지 벌써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아직까지 CPI에서 관세 영향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7월 15일 아니면 늦어도 8월 12일에 발표되는 CPI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그 관세 영향이 드러나면서 물가 지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또 금리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9시 반 이거 CPI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네. 트럼프가 관세 발언을 했을 때 예전에는 막 주가가 움직였는데 예. 요즘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트럼프 타코 트레이드다 막 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 오히려 거기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타코 말씀하시는 네. 타코라 그래서 트럼프 always 치킨 뭐였죠? 치킨 아웃. 네. 네. 항상 겁내고 도망간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지금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트럼프 발언에 의한 변동성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CPI 발표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CPI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보니까 젠슨 황 또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엔비디아가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젠슨 황 CEO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네. 7월 16일 날 젠슨 황이 그 박람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발표회에서 어떤 브리핑 내용을 발표를 할지가 굉장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또 뭐가 있죠? 네, 하반기에 롯데 사장단 회의가 바로 내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롯데그룹이 지금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런 롯데그룹이 사장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만큼 네. 어떤 비전을 내줄지 대외 경영 환경이 좀 어려운 만큼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조직 쇄신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장단 회의가 끝나고 아마 사장단들의 인터뷰들도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발언들 하나하나가 개별 종목들, 롯데그룹주 관련해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화학부터 시작해서 그룹 전반적으로 롯데그룹이 예전만큼 녹록치가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단이 모여갖고 여러 가지 비전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되게 궁금한 게 과거에 롯데그룹이 이런 사장단의 비전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 과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단들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롯데그룹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장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거든요. 네.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주가 부양의 의지라던가 아니면은 사업 비전 제시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롯데그룹주들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혹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하락을 오히려 더 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 한국 시각이죠. 21시 30분에 발표하는 미국의 물가지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젠슨왕과 롯데그룹 사장단의 행보도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 11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수급 한번 더 보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0.67%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0.03% 아까보다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여기 수급 확인하자면은 외인 기관들이 아까 10시 40분부터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던 매수세가 횡보하면서 0.66% 정도 상승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태우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주 공부 하나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인사이트 전해주실 신찬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참 리허설도 많이 했잖아요. 예. 오늘 안경 쓰고 온다 그랬잖아요. 아, 네. 안경을 쓰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조금 비칠 것 같아서 안경알이 네. 제가 오늘은 못 쓰고 다음에 안경을 좀 바꾸고 와서 네. 안경을 쓰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왜 초장부터 안경 얘기냐라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오늘 신찬호 과장이 갖고 온 게 AI 글라스 산업. 네, 맞습니다. 네. 안경에도 AI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인데 자, AI 글라스가 스마트폰처럼 대중화될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환경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어떤 기능이나 어떤 환경이 갖춰야지 우리 오늘 이 밖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네. 다들 안경에 AI가 들어갈까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메타하고 레이벤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안경에 AI 기능이 추가가 처음 됐거든요. 네. 예,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뭐 발전될 사항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문제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개선될 여지가 많아서 제가 뒤에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도 조금 얇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대중들이 AI가 탑재된 안경을 쓸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편안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디자인만 예쁘면 뭐 사람들 많이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저는 기능이 정말 좋아야 쓰고 다닐 것 기능이? 같아요. 원래 안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안경을 썼을 때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할 만큼의 기능이 있어야 그 쓰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AI 글라스가 뭔지 이 산업이 지금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 오늘 처음 들어봐서. 네. 그럼 제가 좀 장표를 보면서 네. 설명을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최근에 AI 글래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유료 사이트이긴 한데 SNS에서 이제 검색량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그래프화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핫한 트렌드들을 좀 찾아보다가 AI 글래스가 탁 튀어오르는 걸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다가 왜 최근에 AI 글래스 시장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네. 공부하자라는 주제로 가져왔고요. 가장 큰 이유는 메타 레이벤 제품이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 레이벤 얘기하기 전에 좀 재밌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2달 전에 있었던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 아시죠? 네. 예, 그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최근에 핫한 방산 기업이죠. 안두릴 CEO인 팔머 러키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안경을 쓰고 나왔죠. 네. 예, 추후에 이제 팔머 러키가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사실은 자기가 쓰고 나온 안경이 AR 글래스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테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강연을 할 때 앞에 스크립트를 띄워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기억으로만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팔머 러키가 약간 치팅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이 안경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스크립트를 이 안경에 띄우면서 이제 발표를 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개인 프롬프터를 가지고 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AI 글라스가 또 쓰이고 있어서 이게 한창 화두가 되고 있고, 이 AI 글라스가 사실은 중국 제품이에요. 예. 이게 이븐 리얼리티스라는 회사의 G1 글라스라는 제품인데, 네. 이 창업자가 또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 창업자가 사실은 애플에서 애플 워치를 담당하던 임원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예요.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앞으로 애플 워치 시장은 이미 좀 많이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AI 글라스라든지 AI 글라스 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로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드 강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캐치하지 못할 정도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 안경하고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AI 글라스 이전에 우리 글쎄요 연식이 좀 나오긴 하지만 뭐 스마트 글라스, 예. SBS 처음에 개국할 때 빗돌이 그래가지고 막 3D 이런 글라스도 있었어요. 아, 네. 2000년 초반에. 네. 어쨌든 AI 글라스, 뭐 XR 글라스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구분이 됩니까? 어떤 거는 AI 글라스고 어떤 거는 스마트 글라스고 또 어떤 건 다른 개념이고 이런 개념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상현실을 좀 구현하고 싶어 하는 MR 헤드셋 같은 형태의 글래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셋. 네. 엄청 큰 거요? 비전 프로, 네, 메타 그래서 퀘스트,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을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헤드셋 형태로 제품이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글라스 형태로 나온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AI 글래스가 있고요. 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 AR 글래스 혹은 XR 글래스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안경 아래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AI 기능을 탑재해서 AR 글래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반기 되면 이제 메타가 레이벤과 출시하는 시리즈 3번째 제품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잠깐만요. 3번째 제품이라고요? 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한국에 없어요? 지금 이 AI 글래스는 다 미국, 북미 쪽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아직 아시아 쪽에는, 한국 쪽에는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구할 수는 있어요. 뭐 쿠팡에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강남역에도 가보시면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공수해서 파시는 분들은 계신데, 정식으로 수입은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AI 글라스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무언가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무언가가 나오는 게 밖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죠. 아, 본인의 시야에서는 나한테만 보이는 보이도록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추후에 이제 서로 볼 수 있는 제품도 개발될 수도 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핸드폰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터치하면 뭐가 전송되고 막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렇죠. 서로만 바라볼 때 서로의 속마음만 이게 하는 거지. 어?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는데 둘이서만 하고 싶은 속들이 카톡 안 하고 이걸로 딱 하는 거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무서운데요? 또 서로 이제 서로만 셋이 테더링만 걸어서 네. 우리 셋만 볼 수 있도록 뭐 그러니까요.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 뭐 개발될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래엔 정말 그렇게 대화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현실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회의할 때 우리끼리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빨리 끝내달라 뭐 이런 거를. 네. 엄청난 산업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AI 글라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거나 주도할 업체가 따로 있나요? 네. 제가 스크립트를 또 보면서 좀 네네. 설명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2년도에 사실은 구글이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발표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 화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 베지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만 이제 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스마트 글래스를 처음 출시를 했는데, 너무 빨리 출시를 했죠, 사실은. 12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막 개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이고,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경쟁이 치열했던 그 시기에 너무 빨리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한 측면도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네. 발열 문제라든지, 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됐고요. 그래도 구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을 내긴 냈습니다. 뭐 B2C 네. 제품이라든지 B2B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품 개발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어요.
컨텐츠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용은 15년도에 단종이 됐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23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빨리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빨리 실패를 한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너무 같은데 일찍 진입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글쎄 어저께 팔런티어 얘기도 했었는데 네. 구글이 처음에 미래를 먼저 보니까 그렇게 POC 개념으로 우리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고 근데 시장 조사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 철수하면 그것을 뒤이어하는 업체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대성을 이루는 게 왕왕 있던데 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먼저 출발했지만 사실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건 메타입니다. 네, 다음 장표를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스마트 글래스 2.0이라고 또 적어놨는데 네.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메타가 그 AI 글래스라는 것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메타는 조금 특별하게 출시를 했죠. 왜냐하면 레이벤이라는 저희가 익숙한 네. 브랜드를 같이 협력을 해서 레이벤 디자인에 메타의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안경이 그래도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좀 이뻐야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전작들은 너무 기술적인 요소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레이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니까 일단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1차적으로 잡힌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작년부터 메타 레이벤 2세대 제품이 나왔는데 2세대 제품에는 드디어 AI 기능을 추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에 비해서 컨텐츠가 하나 또 늘어나게 되고 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은 바로 AI를 돌려서 이게 뭐야 라고 음성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컨텐츠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관심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사용자 관심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글쎄요. 한국은 통신 업체들 3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셀폰도 스마트폰도 거기에 요금제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루빨리 그렇게 시급하게 요금제가 뭐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럴 필요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북미에만 출시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용하려면 사실 VPN을 돌려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위치 기반을 북미 지역으로 미국으로 바꿔놓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금제도 통신사들이 선정을 하게 된다면 뭐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물론 뭐 아시아에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또 네. 다른 요금제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프로덕트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의 논리를 중국 제품들이 가격으로 전부 다 맞아요. 민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가품으로. 이것도 중국 제품이 이미 점령하고 마켓 셰어를 다 그 시장을 속된 말로 씹어먹었다. 뭐 이렇게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초기 모델인가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각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 업체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게 경쟁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AI 모델링이라든지 킬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제품 라인업별 뭐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가 레이벤하고 했던 AI는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뭐 중국 업체 누가 있을까요? 뭐 샤오미가 네. 하는 프로덕트는 이런 게 있고 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크게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첫 번째로 차이가 디자인. 있고요.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레이벤하고 지금 협력을 네. 하고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를 쓰고 있고 G1도 자체 그 브랜드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검증된 브랜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브랜드로 좀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AI 기능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자체적으로 AI 모델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또 나뉠 것 같아요. 그런 AI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나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경쟁력으로 또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구글이랑 메타가 이 AI 글라스 산업에 뛰어들었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뛰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 애플은 왜 여기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비전 프로를 출시하긴 했지만 아직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 애플도 AR 글래스 출시 일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26년, 27년도 가면서 애플도 지금 AR 글래스를 출시하려고 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사실 비전 프로도 나왔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신기했지만 이런 거죠. 그렇게 무거운 헤드셋을 네. 계속 일상생활에 쓸 수는 없어요. 이 헤드셋이라는 건 B2B라든지 가상현실을 뭐 즐길 때, 예를 들면 게임이나 스포츠를 즐길 때 잠깐 착용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애플 워치라든지 이런 것처럼 항상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폼팩터를 지금 애플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행보가 참 특이해요. 최근에 이 폴더블폰, 플립폰 이런 것도 애플이 나오기는 한다고 하니까 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그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자, AI 글라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제 돈 되는 얘기 좀 해볼까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주목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단 뒤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최근 어떻게 시장이 M&A를 하고 있고 돌아가는지부터 좀 저희가 보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 메타하고 레이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메타가 레이벤과 협업을 시작한 건 21년도부터 제품 출시를 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지분 투자는 이제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 보는 거 끝났고 네.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건다라는 네. 거죠? 메타 입장에서는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근에 레이벤과 오클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3% 정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4조 8천억 원에. 그래서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네. 너네 AI 글래스 출시할 때 우리하고만 해. 라는 어떤 것들도 좀 걸어놓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분 인수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구글도 사업을 접긴 했지만 다시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 있죠. IR 컴바인드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지분 또 4%를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안경이라는 디바이스를 확실하게 본인들이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가 최근에 또 음성 인식하는 스타트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경을 이제 음성으로 이제 좀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 그럼 네. 누르고 시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업체는 메타하고 구글 그리고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또 저희가 놓칠 수는 없고 네.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선도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완성도를 또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애플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에 한정돼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없나요? 국내 기업들도 밸류체인상으로 아직까지는 개화되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디스플레이 화면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제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두 가지 기술이 좀 들어갈 예정인데 엘코스라는 기술, LCD를 활용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또 기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가 종국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네. 중국의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업체들이 많아질 건데 지금 아직 마이크로 LED의 가격 자체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 레이벤 시리즈 3도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려다가 최근에 다시 엘코스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엘코스 업체들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초기에는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26년, 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로 LED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확실히 작고 선명하다. 그렇게 그렇죠. 강점이 네. 있는 건가요? 밝기도 그렇고 지연 속도도 LCD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AI도 돌아가야 되고 빠르게 디스플레이 나와야 되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마이크로 LED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근데?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네. 내구성이 얼마나 갈까? 뭐 한
글쎄 안경 보통 얼마 가죠? 한 10년 가나요? 근데 이게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제 생각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과장님은 실제로 착용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국내에서 사실 착용할 수 있는 정식 매장은 없고요. 네. 안경점 하나에서 그거를 직수입해와가지고 전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서 제가 마침 강남에 있거든요. 네. 저희 역삼지점에 있으니까 걸어서 한번 갔다 와봤는데 제가 이거 제품을 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보면 먼저 실제 카메라 제품이에요? 예, 이게 실제 레이벤 메타 레이벤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선글라스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테가 그렇게 또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카메라 이렇게 두 대가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이미지를 좀 인식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눌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 화면을 수동으로 이렇게 찰칵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네. 메타 이거 사진 찍어줘 하고 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또 내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터치패드가 있어요. 네. 네. 터치패드는 음성을 크기를 좀 줄이고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네. 뭐 영상에 넘기거나 음악에 넘길 때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넘기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요 뒤에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희가 이제 고의전도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네. 제가 노래도 들어봤는데 음질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스피커를 달아놨고 여기는 이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세대 제품이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요 디스플레이가 요 안경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엘코스라든지 마이크로 LED 기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넣고 앞서 말씀드린 주연 제품 있잖아요. 네네. 그 팔머가 썼다는 제품은 이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네.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네. 비매품이지만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 네, 그건 또 판매하고. 훨씬 더 비싸겠네요. 그렇게 또 비싸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품이 그래도 몇십만 원대. 네. 근데 댓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카메라가 무음으로 촬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문제 혹은 그렇죠. 네. 도처 문제 네. 때문에 소리가 나게 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렌즈에 촬영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리스크는 개인정보 리스크인데 네. 아무래도 누군가 이제 안경 쓰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카메라가 있다. 나 하면 찍나? 조금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지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한 가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글래스를 사실 음성을 통해서 저희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실 다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상황에서 이 글래스를 사용할 때 이걸 과연 음성을 통해서 사용을 할까? 네.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물론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음성 인식 기능이 편하겠죠. 네. 네,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뭐 아메리칸들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나 뭐 중동 사람들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아시아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 음성 기능을 많이 사용할까? 라는 거에 대한 또 한번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차이가 있다.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제품이 침투하는데 네.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타이핑하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앞에 촬영해줘.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약간 한 쿠션 번거롭더라도 내 스스로 카톡을 보내는군요, 나한테. 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도록 연결이 되거나 네. 뭐 다른 뭐 애플 워치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수적인 수단들을 좀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AI 글라스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얘기를 오늘 쭉 들었다 보니까 결국 렌즈하고 네. 상당히 경쟁하겠구나. 왜냐면 저도 안경도 쓰고 렌즈도 쓰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버전으로 잘 보이는 기능으로만 놓고 보면 렌즈가 더 나아요. 간편하고 원데이 네. 같은 거. 그런데 안경이 갖고 있는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 패션 이런 걸 가면 또 안경이 낫거든요. 네, 네. 물론 렌즈도 뭐 눈알 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미용 쪽으로 획기적으로 좀 오히려 이런 AI, IT 쪽이 아니고
우리 K-뷰티 미용 쪽으로 확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네요. 궁금증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경업체에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고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예, 파이머가 쓰고 나온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은 여기 옆에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요. 얇고 요 뒤쪽에 사실은 반도체를 많이 넣어놨어요. 아, 예. 뒷볼 뒤쪽에. 그렇죠. 저 안경은 시력 측정하는 안경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안경감에 있는, 디자인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좀 얇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글라스 산업이 사실 미국은 상용화됐다. 한국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조만간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AI 글라스 산업의 가장 중심에는 AI 기업, 빅테크들이 있다. 그렇죠. 빅테크들이 AI 글라스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근간에는 AI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 AI 업체랑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같이 그냥? 아니면 따로 가지는 않을 건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AI 개발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또 굉장히 찾고 있어요. 그렇죠. 예,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도 될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휴대폰이나 애플워치도 이제 워치도 충분히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글래스도 AR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어쨌든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한 디바이스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라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첫 번째로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뭐 카메라 이미지 센서 업체들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체들, 밸류체인 상에 있는 업체들이 두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다음 장 보니까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기업은 AI 글라스랑 어떤 연관이 있죠?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국내식 네네.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기술에는 이제 에코스 기술이 있고 마이크로 LED를 통한 기술이 있는데 네. 사피엔 반도체는 이 LED 마이크로 LED하고 미니 LED에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려면 이제 드라이버 칩이 필요하거든요. 네. DDIC라는 칩이 필요한데 이 DDIC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 반도체라는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빅테크들이나 미니 LED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이미 협력을 많이 하고 연구 용역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개발이 양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AI 글래스 업체들이 미니 LED, 마이크로 LED의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이 DDIC의 수요가 늘어나면 네. 양산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기업이 펜리스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밸류체인상에서 파운드리 기업은 있나요? 아마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지금 투자 진입하기에 의미 있는 시점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메타레이벤 시리즈 3가 하반기에 출시되거든요. 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수요가. 물론 뭐 폭발적으로 작년에 20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뭐 1000만 대, 2000만 대 이렇게 팔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 본 게임은 내년부터거든요. 26년부터 네. 구글이나 뭐 애플, 네. 메타 이런 업체들이 또 선행된 기술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부터 관심이 증폭되고 내년부터 제품들이 따다닥 출시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 뭐 크게 움직인 건 없기 때문에 네. 진입 시점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근데 이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상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자, 이 AI 글라스 그래 편하겠어. 근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어딜까?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전장 어때요? 자동차? 왜냐하면 이젠 자동차가 네. 무인으로 가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앞에 시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젠 무인으로 가고 자동으로 가고 로봇이 운전한다면 우리는 잠시 옆에서 이 앞만 봐야 되는 피로감에서 해방되는 건데 그렇다고 앞을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라스 하나에는
앞에 운전을 어떻게 되는지 좀 보이고 한쪽에는 여가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소설입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네, 전장 산업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네. 핸드폰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나고.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고 혹은 안경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네.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골프 치시죠? 네. 골프 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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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딩 나가면 지금 이게 찍잖아요. 카메라 찍고 거리 측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스포츠 형태로도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메타에서. 그러면 쓰고 내가 핀을 바라봤을 때 남은 거리를 또 글래스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아, 남은 거리를 아는 거는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의 산유물이고 아,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이제 내공이 어디 밖에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내공을 네. 찾는 것도 엄청나게 이치 추적. 그렇죠. 네. 뭐 안경을 통해서 뭐 공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컨텐츠가 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 클래스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고 네. 지금은 가장 초기 산업이다라는 거 그런 것의 기승전 어쨌든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기업을 보자면 사피엔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는 펜미스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술용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라고 수술용? 의견 주셨는데 네. 딱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술용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 앞에 네. 디스플레이에 이제 관련된 정보나 필요한 정보, 뭐 자세한 수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네. 그리고 제가 또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메타 레이벤 2 제품들인데 네.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뭐 BJ들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착용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제품들 이제 글라스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또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밝힌 기능들 중 하나인데 실시간 대화를 하면 다른 언어를 얘기했을 때 서로 네. 번역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와. 음. 그거 그런 괜찮은데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네.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물론 원래 자신감 있게 다니지 않으세요? 자신감은 있지만 언어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론 그 상대방도 이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네. 이게 보급화되면 여행을 다닐 때 이런 대화들도 손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아, 라는. 이게 국가 간의 새로운 플러팅이네. 그렇죠. 자, AI 안경. 이래갖고 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지금 결혼해서 가지 못하지만 이제 네. 술집에 가거나 네. 헌팅을 할 때도 네. 필수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근데 이게 네. 그렇게 외국 나가서 서로 대화를 할 정도로 모두가 착용을 하려면 지금의 애플워치처럼 대중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장님이 착용을 해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요? 아, 이게 대중화되기 이 점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두께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지원 제품은 반도체를 뒤에 넣어놨지만 네. 메타 제품은 반도체를 요 옆에. 가장자리에 넣어놨거든요. 이 태예요. 예, 태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두꺼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글라스는 네. 네. 좀 두껍잖아요. 저희가 쓸 때 좀 두꺼운 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제품들 쓸 때는 크게 제약이 없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쓴다거나 이런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했을 때 그런 네.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렌즈나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아직은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오늘 참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갖고 오셔갖고 얘기 쭉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왠지 이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안경이 어울리는 얼굴형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공감하지? 그래서 나는 이거 왠지 성형외과가 뜰 것 같아. 또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돌그 계란형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제품이 다 쓰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사각, 동그라미 이렇게 잘 안 어울리니까 그런 오히려
저 안경 썼을 때 우리가 마스크 썼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현상이 아, 있었던 네네. 것처럼 안경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용적으로 저는 네. 분명히 이게 미용적으로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뭐 안경을 눈이 안 나쁘더라도 패션 아이템으로 그쵸. 착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선글라스는 각자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또, 네. 또 선글라스를 끼고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제품들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찬호 과장님과 이 AI 글라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3프로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떨리고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스튜디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조금 떨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두 분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잘 한 것 같고 말도 더듬는데 네. 저는 앞으로 사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핫한 섹터보다는 네.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개화될 수 있는 산업들을 조금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많이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하나증권의 밥보다 투자하나 이 코너가 사실 여러 가지 재테크 방송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상첨화로 오늘도 되게 훌륭했지만 저는 이 안경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쓰고 네. 어제도 고민했어요. 사실은 근데 바로 구매가 어려웠어요. 네. 이게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재고가 2개 남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재고도 그 렌즈가 바뀌는 제품이 있고 네. 렌즈 색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아, 초록색으로 이제 선글라스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네. 투명으로 돼 있다가 밖에 나가면 색이 이제 초록색이나 검정색으로 바뀌는 네. 그런 제품이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초록색 안경을 또 아, 쓰고 괜찮습니다. 나와서 하기가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때요? 또 네. 그래서 뒤에 배경도 네, 초록색인데. why not?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거를 소개할 때는 네. 꼭 실물을 제가 들고 와서 설명을 좀 좋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AI 글라스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네,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 한마디. 아, 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인데 네. AI 기능과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들이 많이 있죠. 뭐 배터리 네. 용량부터 해가지고 성능 개선,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시장처럼 침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팔로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찬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누구 오죠? 저희 내일요? 어떤 분 오시나요? 내일이 하나증권의 다른 이분이 연예인입니다. 바로 알겠어요. 네, 이분이 저희가 부자 하나, 네. 그렇죠? 객장에서 우리 고객들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지 이분이 또 입담이 또 예사롭지 장난이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보다 투자하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